경복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왕의 이야기, 정치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 속에 기록된 사건들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경복궁 경회루. 연못 위에 세워진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조선시대 단 한 번의 기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날 이후 한 명의 신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사건이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저 일부 기록의 흔적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동룡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그날 경회루 연못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던 공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회루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왕과 신하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연못 위에 세워진 구조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이 물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어진 공간, 그리고 그 깊이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경회루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동룡이라 불리는 존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존재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들어주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욕심이 섞인 소원에는 절대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경회루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모여 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술과 음악,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 전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존재가 실제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도전적인 태도였습니다. 그 신하는 연못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가 돌을 던지는 순간 연못의 물결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물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수면이 불투명하게 변했고 연못의 깊이가 갑자기 더 깊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못 중앙에서 안개처럼 무언가가 피어올랐고 그 안에서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길고 유연한 움직임.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욕심으로 나를 부른 대가는 크다. 그 말이 끝나자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룡을 부른 그 신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경복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경회루 연못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은 단순한 연못이 아니라고. 이 사건이 더욱 기묘한 이유는 공식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경회루 연못과 관련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동룡이라는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관의 개인 기록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장이 발견됩니다. 경회루에서 괴이한 현상이 있었으나 기록을 삼간다. 이 짧은 문장은 무언가 의도적으로 숨겨졌음을 암시합니다. 더 이상한 점은 동룡을 불러낸 그 신하의 기록입니다. 그의 이름은 어느 시점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관직 기록, 족보, 심지어 가문의 흔적까지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점은 당시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사건 이후 경복궁 내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회루 인근에서는
밤이 되면 물소리와 함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연못의 수면이 바람이 없음에도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궁궐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왕은 경회로와 연못에 대한 관리 방식을 바꾸도록 명령합니다. 연못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의식을 금지하며 자연을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궁궐 내부의 이야기는 결국 민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경회로 연못을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시험하는 곳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욕심이 담긴 소원을 빌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간헐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연못 근처에서 사람이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갑자기 병을 얻었다거나 이상한 환각을 봤다는 식의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같은 현상의 반복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물은 단순한 자연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물은 기운이 흐르는 통로이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고요한 물은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신성하면서도 두려운 대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경회로 연못 역시 그러한 상징을 가진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경복궁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경회로 앞에서는 사진을 찍고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방문객들은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연못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묘한 압박감이 느껴진다거나 물속이 지나치게 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왕권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하는 경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전설이 아닌 실제 기록이 축소된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즉, 기록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무언가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경복궁 경회로의 연못은 오늘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아름답지만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그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혹은 기록되지 않았을 뿐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